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노화, 즉,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화라는 게 결국은 무엇일까? 그러면은 이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면은요, 우리 몸이 늙는 거잖아요? 우리 몸은 근데 뭘로 이루어져 있죠?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결국은 이 세포가 이제 늙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세포가 늙으면 그 세포가 해야 되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그 세포가 모인 그런 장기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사실 노화의 어떤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요, 약간은 조금 더 포괄적이고 조금,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어떤 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그 항상성의 소실입니다. 항상성의 소실. 네. 제가 이제 이 항상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 몸에서 뭔가를 항상 좀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전제가 몸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공간이 젊었을 때는 이렇게 넓다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예. 그래서 여유 공간이 얼마 없는 거. 그러니까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 공간이 줄어드는 것. 이것을 바로 이제 노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새로운 정의죠. 네, 그래서 저도 이거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게 떠오르냐면은 그 영화 엑스맨을 보면은 그 이제 돌연변이들이 나와서 뭐 여러 가지를 하는 영화죠. 근데 그 중에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 그 적응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적응을 잘하는 친구. 이 친구가 초반에 그냥 잠깐 등장하다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별로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임팩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항에 물고기들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손을 넣으면은 이 손이 이렇게 지느러미처럼 이렇게 변하는 거. 그리고 뭐 어디를 가든 적응을 되게 잘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마지막 이 친구가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은 그 나쁜 놈이 있는데 이 나쁜 놈이 그 친구한테 핵을 먹이는 거예요. 핵. 예. 그럼 이 친구가 그 핵에 적응을 어쨌든 되게 잘하는 친구니까 어떻게든 적응해 보려고 몸이 되게 돌멩이처럼 변합니다. 처음에 돌멩이처럼 변하다가 갑자기 꽝 이렇게 터져서 결국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걸 나타낸 거냐면은 그 친구가 이제 이 적응 스페이스가 되게 넓었던 거죠. 이렇게 보통 사람이 이만큼이었다면 뭐 10배, 100배 이렇게 이제 넓었던 겁니다. 그 친구는. 근데 그게 이제 뭐 무한대로 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면은 그 친구도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어쨌든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 오늘 좀 약간 딴 데로 많이 새는데 어쨌든 결론은 노화라는 거는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이게 줄어드니까 뭔가 조금 여기서 벗어나도 이게 질병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 공간이 건강 상태면 여기를 이제 벗어난 공간이 이제 질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가 잘못돼도 이 질병으로 갈 그런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게 완전히 이렇게 딱 수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수렴하면. 그럼 공간이 없잖아요. 여기가 이제 죽음의 상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그럴듯하고 저도 뭐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증명된 어떤 사실은 아니고요. 어떤 컨셉 같은 거예요. 컨셉. 예. 하지만 이 컨셉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아파치 스코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중환자
노화에서의 그 얼마나 이분이 살아남을 그런 가능성이 높은가 이런 걸 평가하는 어떤 지표 같은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보는 수치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 몸의 체온, 바디 템퍼러처, 체온, 그리고 맥박, 그리고 호흡수, 그리고 혈압, 그리고 산소 포화도, 그리고 pH,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그 염분 상태, 전해질 상태, 그리고 헤모글로빈, 뭐 WBC 이런 건 이제 그 빈혈 때 떨어지는 거고, 이거는 방어력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콩팥 기능, 크레아틴, 요 정도 수치를 보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는 수치입니다. 근데 이런 수치의 널뛰기가 얼만큼 진행됐을 때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가를 측정해 봤더니, 젊은 사람은 이 수치들이 이렇게 널뛰기를 해도 어느 정도 버틴다는 거예요. 근데 노인이 되면 널뛰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버티지 못한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스코어 자체에 이제 이 에이지, 나이가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게 하나의 좀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노인이 될수록 뭔가 몸에 충격이 들어왔을 때 선망이 나타나기 쉬워요. 선망. 이게 딜리리움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갑자기 오리엔테이션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했는데 뭔가 병에 걸리더니 갑자기 막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 갑자기 엉뚱한 소리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을 하시죠. 그래서 뭐 갑자기 치매가 온 게 아닌가 하는데, 이런 경우 치매가 온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제 선망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폐혈증이랄지, 몸에 이제 염증이 막 떠다니는 폐혈증이랄지, 뭐 심근경색 이런 거 왔을 때도 또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선망이.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폐혈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 속에 그 염증균이 이제 떠다니는 거고, 심근경색은 심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니까 그거하고 뭐 뇌하고는 뭐 뇌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뇌에서 이런 몸의 전신 컨디션이 악화가 됐을 때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원래 그 저항력이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저항력이 있었는데, 그 저항력의 여유 공간이 이제 사라지면서 조금 이런 충격이 전신적으로 오게 되면 이런 선망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요, 오늘은요, 그 노인, 그쪽 노화, 늘 늙는다는 게 무엇일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노화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장기에 대한 노화, 이것만 얘기해도 시간이 뭐 하나하나의 장기에 대해서 거의 뭐 하나의 주제로 떼서 얘기를 해야 될 만큼 다 복합적이고 아주 방대한 주제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항상성의 소실 말고도요, 변동성의 소실, 베리어빌리티의 소실,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유전자 측면에서 갈 수도 있고, 텔로미어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되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노화를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노화, 늙는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항상성의 소실. 사실 이게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쓰긴 했는데, 영어로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호메오 스테노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스테노시스. 그러니까 자, 항상성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호메오 스테시스거든요.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건데, 호메오가 이제 어떤 일정한 거, 스테이시스는 어떤 그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니까 일정한 상태를 이렇게 유지한다라는 뜻인데, 이 스테노시스라는 거는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척추관 협착증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거 할 때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좁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항상성이 좁아진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여유 공간이 이렇게 좁아진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한국말로 해야 될지 이게 조금 애매해서 저는 그냥 항상성의 소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어느 정도는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노화의 한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